네, 금요일장 마켓세븐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2차 전지 호재로 첫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삼성그룹이 전기차 TF를 발족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어제 흐름이 좋았는데요. TF 내용 중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TF를 발족했다라는 것을 그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TF를 좀 발족한 계열사들을 보니까는 워낙에 전기차와 관련이 있는 계열사들이 모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전기차를 뜯어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과거 삼성 SDI의 경우는 이 전기차용 전기를 개발하면서 은밀하게 개발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의 경우는 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고객사를 발굴할 때 이 TF를 발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개발 인력이 전기차를 분해를 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이번 좀 전기차 개발이 아닌가라는 시선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뭔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이번 TF 발족을 통해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테슬라를 겨냥한 TF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나서서 바로 원통형 전지를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전기차와 연관이 있는 이 계열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기차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홀딩스와 SK온이 2차 전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호재들의 2차 전지와 또 전기차 밸류체인 그 전체 자체가 빅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수혜주 탑픽을 꼽아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좀 이슈가 들썩이면서 관련주들이 좀 한때는 굉장히 주목이 되긴 했었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조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한다면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도 굉장히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인데, 이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물론 가격 매력도는 높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뭐 전기차라든지 이 수소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도 규제를 개선한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또한 신재생 사업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로서는 바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에 이런 좀 전쟁이 심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에너지 상승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또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국 환경이라든지 여러 정책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탑픽 종목의 경우 저는 LNF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입까지도 진행을 했었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 재원 확보 차원에서 바로 이 자사주 매각이 기업 가치 성장에는 충분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전기차 고객사 수요에 대응을 해서 최근에는 양극재 생산 능력 확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세계 1위인 바로 테슬라에다가 이렇게 양극재 를 꾸준히 공급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경우는 바로 LG 엔솔 그리고 양극재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이에 따라서 고객사라든지 수주 증가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혜주 탑픽으로 LNF를 꼽아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스닥이 이번 주 한 주 내내 폭락장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빵긋 웃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LG 에너지솔루션 증설 발표도 호재로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장 LNF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반대 매매 요새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 규모가 4개월 만에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반대 매매 금액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 매매란 무엇이며 또 해당 원인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증권사에 담보를 맡겨놓은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 처분에 나서는 것을 반대 매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데요. 일단 기계적인 반등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미수 거래를 했던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반대 매매 금액이 더 커졌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증시 자체가 좀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 거래 또한 좀 늘어나면서 반대 매매가 급증했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수 거래의 경우도 이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돈을 갚는 일종의 외상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용 거래와 다르게 이 상환 기간이 3거래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바로 반대 매매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죠. 아직까지 뭔가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반대 매매까지 지금 난리네요. 이게 사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나온 속보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과 또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한국은행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부분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응책 중 하나가 이 국고채 매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진정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당장의 어떤 한은의 이 국고채 단순 매입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한은에서도 뭔가 좀 나서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이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리에 선 반영이 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좀 이 한은에 대한 정책보다도 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다음 FOMC와 또 한국은행의 통화 기조 정책이 좀 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들어갈 시기인지 아니면 현금 보유 전략이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된 종목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적극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전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또한 오늘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선으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되 그래도 서서히 낙폭 과대가 되었던 대형주라든지 그리고 가치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빅스 지수 역시 굉장히 크게 오름폭을 보여주면서 시장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게 누구도 정말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인데 그럴 때일수록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우량주 위주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도 맞나 봐요. 저는 여전히 대형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 자체를 보면은 좀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성 위주로 좀 종목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많이 시선을 옮겨졌는데 이번 이런 폭락장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충분히 대형주 위주로 저가 매입이 또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미 올라왔던 중소형주보다도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고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 자체의 경우는 워낙에 바닥에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충분히 대형주의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가 끌어내린 낙폭 과대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의 접근이 좋아 보이고요. 실적까지 좋으면 더 좋겠네요. 저희도 함께 체크리스트 잡아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한번 준비해 주시죠.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사실 3번은 실시간 유튜브 댓글로 시청자분께서 이 부분 한번 다뤄주세요 했었던 그런 키워드인데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 현대차가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교통사고 10건 중 7건이 테슬라 차량이다라는 그런 기사도 났고요. 우리도 상용화된다면 안전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자동차 한다면
한다면은 여러 가지 편리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안전이 가장 큰 핵심이겠죠. 이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가 좀 몇 가지 한번 좀 알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ADAS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벤츠라든지 혼다라든지 일부 완성차 기업이 지금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주행 상황에 맞추어서 운전자를 지원할 수 있는 ADAS 기술 개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ADAS가 뭐 카메라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라이더라든지 이런 감지 장치를 통해서 주행 상황을 인식하고 또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자동적으로 좀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운전 기능을 좀 자동화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ADAS 기술력이 더욱더 주각을 나타낼 것이고 또 이 시장 동안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특허 출원은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특히나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과 직결이 된 기술력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화면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까지도 살펴봤는데 지금 줄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도 괜찮을지도 한번 궁금한데 사실 인텔 자회사인 자율주행 기업 모비라이가 하반기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모비라이 상장에 따른 자율주행 수혜주 탑픽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 안에서 탑픽 쪽을 말씀드린다면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요? 네. 일단 MLCC라든지 반도체 기판이 원래 주력 사업이었는데 이 새로운 사업 확장이 바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부품이 바로 카메라 모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동사가 테슬라가 올해부터 출시를 하게 되는 신규 차량 모델에 이 카메라 모듈 대거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계약 납품 규모의 경우가 역대 최대치인 5조 원대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 트럭에서도 이 삼성전기의 카메라 부품이 적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는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상하이라든지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부품을 납품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바로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LG 이노텍을 추월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2, 3년 내에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이 카메라 모듈 기술에 대해서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납품 과대가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낙폭 과대 대형주 정말 삼성전기 탑픽으로 꼽아주실 만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상용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또 지정을 받고 있는데 모트렉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워낙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이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많이 주목이 되었는데 또 시장이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은 차익 매물이라든지 워낙에 급히 올라왔던 만큼 또 그만큼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정말 큰 폭의 오름세, 이거는 큰 폭의 오름세가 아니고 급등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뱉어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투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CJ 대한통운이 LG전자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이제는 새벽 골목길을 지킨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자율주행 로봇주에 관련된 그런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유통업체들도 굉장히 요즘에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리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수요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바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만 이 로봇주만 놓고 볼 때는 워낙에 테마성으로 많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죠. 이 로봇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슈에 민감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테마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기대감보다도 오히려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 산업을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워낙에 많은 로봇주들이 좀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또 급등세로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바로 차익 매물이라든지 또 이슈 소멸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나마 그나마 접근할 수가 있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에 다우와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모두 폭락장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그래도 반등폭이 좀 크지 않을까, 우리 시장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도 뭐 전반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이 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증시도 어쩔 수 없이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오전장도 좀 어떻게 시작할지는 좀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조정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종목들도 이 시장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일수록 특히나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또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오늘장에 대해서는 좀 시장을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오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오늘장 마켓세븐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